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오송에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최소 9명 이상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일면 톱 기사는 전부 다 대홍수 기사입니다. 이 동아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동아일보는 침수 경보에도 통제 안 한 오송 지하차도 9명 참변. 조선일보도 오송 참사 3차례 경고에도 통제 안 했다. 그리고 오늘 충청, 전북, 경북에 최대 또 250mm의 비가 더 온다. 이런 그 소식입니다. 홍수 대비 지금이라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순방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예정이 없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을 했죠. 자, 중앙일보는 일면 중간 기사에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면 톡 기사는 역시 오송 지하차도 비극입니다. 윤 대통령, 젤렌스키와 연대 선언, 우크라이나 2,000조 재건 사업도 참여. 그것이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죠. 전격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생적사, 사적생, 정신 함께 싸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 9개 패키지를 마련했다. 우크라이나와 이 안보 분야, 인도 분야, 재건 분야, 각 3가지씩 9개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것이 이 중앙일보의 그 일면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일부 좌파 매체에서는 아니 이렇게 이 홍수로 국민들의 생명을 잃었는데 우크라이나를 굳이 가셔야 되느냐,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중앙일보 6면 8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8면 기사는 우크라이나 방문 130분 전에 노트북 닫아달라, 대통령 신병 걸린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대통령실에서. 그 아래 기사는 윤 대통령, 6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한강의 기적처럼 드니퍼로 강의 기적 이루어질 것. 이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방문 130분 전에 프레스룸에서, 현재 폴란드에 설치된 프레스룸에서 기자들에게 전격 발표를 하면서 보안을 당부했다. 그 기사가 8면에 실면 있는 것이고, 자, 6면 기사는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홍수에 꼭 우크라이나를 다녀오는 일정을 이틀 동안 늘려야 되느냐, 빨리 한국에 와서 홍수 피해 극복을 진두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이번 그 우크라이나 방문을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건 사업 말씀드렸지만은, 재건 사업은 한국 기업,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결단을 내린 것은 한국 기업들의 그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행보로 지금 분석이 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미국, 중국, EU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물밑 그 각척을 벌이고 있는데 제2의 마셀 플랜이다. 이렇게 해서 마셀 플랜으로 비교가 되면서 사업 규모가 우선 1조 달러 이야기가 나왔죠.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그리고 총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화로 치면은 약 2,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의 민간 또 공공기관 참여 규모는 최소 520억 달러, 한 66조 원 수준으로 대통령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홍수도 정말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지만, 우선 다른 그 기회에는 우크라이나에 갈 기회가 없다. 폴란드까지 간 김에 다녀갔다는 거고, 그래서 이 66조 달러가 걸린 이 재건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좀 조국 일가 기사가 부쩍 좀 많아질 듯한데, 지금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1심에서 2년을 선고받았죠. 정경심은 4년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인데, 부인 정경심은
오늘 그 부부가 이 항소심, 조국 재판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항소심이 이 상황에서 조국이 갑자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민, 그 딸 조민, 그리고 아들 조원도 최근에 같은 모습을 보였죠. 뭔가 꿍꿍이 속에 있겠죠. 자, 국민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 조국 반명 그룹 만들어 총선 소설 쓰는 분 많다. 일축. 조국 항소심이 17일 첫 재판을 하고 오늘입니다. 입시비리 입장 밝힐지 주목된다. 조국의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신동아, 월간지 신동아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이 조국 전 장관이 태로가 없어서 총선 출마를 차기 대권 징검다리로 삼으려 한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신동아 기사. 민주당 공천 가능성이 희박하다. 친문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반명 그룹을 형성할 것이다. 조국 이렇게 되면은 조국 팬덤과 이재명 팬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의 개딸들 그리고 조국도 일정 부분 본인의 이 열성 지지층이 있죠. 뭐 조민에게 20만, 뭐 유튜버 20만 구독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조국의 그 열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성 지지층이죠. 뭐를 해도 조국 편을 드는 그렇게 국민의 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반칙과 특권 그래도 조국 편을 드는 그 사람들이 있고 이재명 완전히 이 범죄 혐의가 수두룩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것도 팬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반명을 기치로 그 문재인 또 이낙연 쪽에 손을 잡으면은 이재명 팬덤, 조국 팬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신동아가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사를 캡처를 하면서 조국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언론 기사의 형식을 빌려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다. 자, 본인이 성찰 또 성찰 중인데 책을 내고 전국을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문재인 양산을 찾아가고 그게 성찰하는 모습인가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직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다. 뭐 이 종전에도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성찰 또 성찰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판 그리고 조민의 기소 문제 이것과 연결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국과 조국 부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 오늘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이 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검찰이 조민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죠. 14일 날 조민 씨를 불러서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한 태도 변화, 그러니까 기소를 할지 말지 이거 가지고 태도 변화 여부 등을 확인을 했는데 다음 달 하순 이전에 조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조국과 또 1심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된 또 아들이 있습니다. 조원 무슨 뭐 대리시험 쳐준 거 막 그런 거 있죠. 미국 대학 다니는데 대리시험 쳐준 거 이게 함께 이거 기소 여부 같은 것을 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최근에 조민 씨 입시비 공모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런 말을 했죠. 검찰 쪽에서 공범인 조국 그리고 그 조국 부부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국을 상대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국이 뉘우치는 모습을 좀 보이면 이 조민을 기소유예를 하든지 봐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국 입장에서는 본인이 뉘우치는 그 발언을 하면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국 일가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 국민을 상대로 왜곡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조민도 갑자기 뭐 부산대 어전원 그리고 고려대 그 입학 취소가 됐는데 그것을 또 뭐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냈다가 또 기각을 하고 막 그런 일도 벌이고 있고 조원 아들 조원도 갑자기 그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가짜 인턴 증명서로 합격한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 뭐 이렇게 갑자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 기사가 많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8면에는 민주당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채택 않기로.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자 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일부 중진들이 반발을 해서 그 결의를 못했죠. 그것을 이번 주에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을 숨겨놨습니다. 뭐냐면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 주내 결의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그러면 부정당한, 부당한 영장 청구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뭐든지 부당하다. 돈봉투 이재명도 부당하다. 그 이재명도 또다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부당하다. 정치 탄압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일종의 쇼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도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도 그건 헌법 위배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당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결의, 말 그대로 말만 하는 결의를 하는데 그것도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자, 민주당의 한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모처럼 나온 인물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 김윤덕이 만난 사람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 제목은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대 되살리기 나선 아들 정치적 행보 그건 전혀 아니다. 자,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과거에 뭐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잠깐 등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노태우 센터 출범으로 재평가 시동, 노태우 전 대통령 재평가 시동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북방 외교, 경제 정책, 그런 것들에 대한 학술 대회도 연다. 그리고 6.29 선언날 아침 풍경이 생생하더라. 6.29 선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다. 그런데 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이것을 시킨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6.29 선언날 아침 풍경이 생생하더라. 전장에 죽으러 가는 분 같더라. 그리고 본인이 5.18 묘역에 계속 참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버지 진의를 5.18 묘역 참배로 대신 전달하고 있다. 이런 기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물태우 이렇게 불렸죠.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김종인이 질문입니다. 김종인은 노태우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건너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김종인 본인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다가 동아은행에서 돈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곤 했었죠. 그런데 이제 또 노태우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폄하를 하는 거죠. 해고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재헌 씨는 아버지가 신중했지만 한번 결정하면 단호히 밀고 나갔었다. 물태우였다면 북방정책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 주택 200만 호 공급,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걸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정치적 행보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7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